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은 위치 선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샵을 이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픈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저한테 컨설팅으로 오실 때 위치를 이미 정하신 이후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품 회사에서 이런 상권 분석과 어떤 상권에 관련된 이야기들, 인테리어, 그리고 샵 위치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위치를 선정하고 제품 회사는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러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셔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그럴 줄 알았으면 위치를 정하기 전에 미리 올 걸 그랬어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상권에 관련된 이야기, 위치, 어디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가 아니라 어디를 선정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보통 위치를 선정을 하고 오신 분들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위치가 좀 잘못된 경우가 대다수 많아요. 그냥 내가 가진 자본력에 맞춰서 혹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을 찾아 다니다 보니까 위치를 선정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에 있는 지도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9.3m라고 되어 있죠. 사실 낮은 언덕이에요. 좀 걸어서 올라가긴 조금은 부담스럽고 차로 가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곳이긴 한데, 여기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바다가 보이는 고가 아파트, 부자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죠.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덩그러니 발달한 상권에 해당합니다. 이 언덕을 내려가면 여기가 전부 다 평지예요. 전부 평지고 신도시인데 여기에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이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이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109m의 언덕을 올라서 에스테틱을 가고 싶으신가요? 안 가시겠죠. 자, 그럼 차로 가면 되지 뭐. 자, 차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테틱 한 곳을 가기 위해서 차를 이동해서 간다는 건 어느 누구도 선뜻 생각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통 에스테틱 일주일에 한 번을 가시는데 이미 외출을 나갈 때 에스테틱 가기 전에 여기 들러서 업무도 보고 마지막에 에스테틱 들렀다가 집에 가야지, 이런 고객들이 다 태반이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여기 평지에 계신 분이 여기를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여기서 이미 차를 타고 나왔다는 건 어떤 볼일을 보고 싶으시면 근처에 있는 마트 갔다가 구청도 들렀다가 헤어샵도 들렀다가 에스테틱을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여기가 아닌 여기서 업무가 다 끝이 나버립니다. 굳이 들러서 언덕을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에스테틱을 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보통 여기 근처에 나가서 여기 백화점 있거든요. 백화점 한번 주차를 하시면 주차를 한 김에 그 근처에서 업무를 다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객들은. 그래서 이런 곳에 수천 세대의 고객이 있다고 해서 여기 상가 하나를 보고 들어가시면 장사가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할 자본을 여기 밑에서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보다 매출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기회비용을 좀 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리입니다. 6거리에 지하철 노선이 2개가 크로스해서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부터 해서 에스테틱 샵까지 수십 개의 샵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엄청 경쟁도 치열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보통 여기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부 손을 절레절레 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들어갈 자본이 없으신 경우가 첫 번째고요. 자본이 있어도 두 번째 가기가 꺼려 하시는 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지 않을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여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그러거든요. 만약 자본력이 안 되면 샵인샵으로라도 샵이 많은 곳에 정면 도전을 하러 가십시오. 샵이 많은 곳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수요가 받쳐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쭉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여기 구석쯤에는 샵이 하나도 없네. 여기 그래도 아파트가 발달해 있고 상권이 있기 때문에 나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기 계약을 덜썩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저기를 해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에스테틱 샵이 많이 없는 곳은 많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를 도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 근처에 에스테틱을 했던 자리들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얼마 전에 여기 있었고 몇 년 전에 여기 있었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 전, 몇 년 전,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테틱 샵이 없는 곳을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왜냐면 또 여기서 에스테틱을 오픈하려고 가보셨더니 세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곳들은 들어가시기보다 중심 상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특히 더 중요한 거, 여기는 좋아, 여긴 가지 않을래, 워낙 뭐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혹은 여기 에스테틱이 들어왔다가 몇 개 망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중심가니까 여기서 약간 벗어난, 중심가에서 아주 약간 벗어난 여기 위치로 가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기보다 금액은 세가 4, 50만 원은 저렴한데 여기만큼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유동인구가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제가 왜 이게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다시 고객의 입장이 되어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이 고객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샵들이 발달해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겠죠. 대부분 여기에 있는 샵들이 검색에 노출이 되어 있고 정말 치열하다 보니까 항상 좋은 기계, 최신 제품들, 어떤 원장님들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에스테틱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검색을 했더니 여기가 엄청 많이 뜨고 여기가 눈에 많이 보이는데 여기 샵을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회에 15만 원을 받는데 나 여기서 10만 원 받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착각이에요. 고객들은 내가 이미 검색을 해서 많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5만 원 차이가 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게다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에 해당합니다. 여기 지역이. 그러면 내가 걸어서 갈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주차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간 김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여기서 보고 여기서 에스테틱을 갔다가 병원도 들렀다가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우리 동네 앞에 여기에 있어도 가지 않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금액을 좀 많이 낮추겠다는 생각으로 기본 관리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전략을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미 앞서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저렴한 관리, 기본 관리 고객이 아무리 많아도 샵은 결국 장기 적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몸은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구조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동네에서 정말 저렴하게 받고 싶은 고객들만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싼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 이 고객들이 싼 제품으로 자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니는 고객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갔더니 좀 싸구려 제품을 쓰는 것 같고 혹시나 임상이라도 안 나온다고 치면 얘네들 싸구려 제품 써서 그래. 그리고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심가에서 바로 떨어진 이런 위치 쪽으로 들어가실 때는 여기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단가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금액을 자꾸 내리셔야 되다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여기 시청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대형 마트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부터 있던 구도시의 중심권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구도시에 약간 허름한 이런 건물이 월세가 160이나 하네? 근데 여기 엄청 깨끗하고 신도시이고 새 상가인데 월세가 120밖에 하지 않네? 여기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섰으니까 여기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저는 중심가를 선호합니다. 자, 왜냐? 여기는 유입이 되는 상권이고 여기는 유출이 되는 상권입니다. 왜 유출이냐? 여기에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와 일반적인 상가밖에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여기에 많은 음식점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 상권들이 발달을 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볼일이 있을 때 고객들이 여기서 여기로 찾아 나옵니다. 나온 김에 업무를 다 보고 들어가는 유입 상권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원장님을 제가 실제로 오픈을 해드렸지만 원장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거, 원장님은 여기만 상권을 분석해서 홍보를 하실 게 아니라 여기를 반경으로 5km가 넘는 지점까지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 5km 밖에 있는 사람까지 시청이며 백화점이며 마트를 향해서 유입이 되는 상권이거든요. 반대로 여기 계신 분이
거래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객을 지킬 수 있게 여기에 있는 원장님들의 상권 분석을 정확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여기보다 다만 10,000원이라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나가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어떤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여기는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결국 이 원장님이 여기 와서 아무리 상권을 잘 조사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고객은 신도시라고 해서 여기를 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결국 여기는 유출이 되는 상권이고 여기는 유입이 되는 상권이죠. 이왕이면 유입이 되는 상권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에스테틱은 무조건 유입 상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유입 상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가서 항상 앉아서 커피숍이라든지 뭐 때로는 어떤 테라스가 있는 그런 음식점 앞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상권 분석 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겠으면 내가 차리고자 하는 샵 근처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트여요. 그래서 지도 보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가서 계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일반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광역시, 우리 뭐 서울은 예외로 할게요. 뭐 일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래도 좀 장사가 잘 되는 상권에 해당을 하니까 우리 서울 쪽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광역시 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대도시 주변, 대도시가 아닌 대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위성도시들, 거기에 발달한 신도시 중에서 학군이 같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곳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군은 뭐 지도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학교들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은 보통 중심가, 광역시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외곽적으로 싼 아파트를 찾아서 나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학군이 같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역이다 보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대출이 70%가 가능하죠.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아파트를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학군이 발달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그 한 가정 내에서 들어온 소득이 대부분이 주택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쓰고 아이들 학비를 쓰는데 거의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에스테틱에 와서 쓸 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돈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발달하면 특징이 여기에 에스테틱 샵이 우후죽순 엄청 많이 생겨요. 경쟁할 샵들은 많은데 돈 쓸 사람은 적고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금액을 서로 낮추고 또 장기 적자의 늪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들은 제가 사실 오픈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주셨을 때 그 폐업을 하시는 확률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다수 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게 돈이 안 돼요. 너무 저렴한 고객들만 많이 오고 단가 후려치기가 너무 심하고 신도시 특성상 맘카페가 또 엄청 결속도 잘 되고 발달을 많이 하니까 그 맘카페에서 도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루머들 그런 것들을 또 견뎌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제가 상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대표적인 이런 것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막힌 상권들,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큰 철길이 막았습니다. 지하철도 막고 고속도로도 막고 여기도 무엇인가가 막고 산이 막아버리고 이런 위치에 들어가시는 거 진짜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자, 에스테틱은 생각보다 간판을 보고 오는 고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거리가 촘촘하게 블럭 형태로 많이 발달한 코너 쪽에 있는 샵들이 대부분 에스테틱이 장사가 잘 돼요. 왜냐? 간판 보고 오는 고객이 내가 외부로 홍보를 웬만큼 하지 않으면 그것보다는 고객이 더 많이 들어와요. 블로그를 어설프게 몇 가지 올려두시면 한 달에 고객이 한두 명이 온다면 여기는 간판만 보고도 오는 고객들이 3-4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TV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홍대 건축가 교수님 유현준 교수님이죠. 제가 그분 책을 참 즐겨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에 보시면 그 고객들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테라스가 많이 있고 사거리가 굉장히 조밀하게 많이 발달한 곳, 우리
홍대 같은 곳, 그런 곳들이 고객들이 이동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권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 곳들이 상권이 발달하고 장사가 잘 돼요. 에스테틱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촘촘하게 블럭 형태로 발달을 한 중심가의 코너에 있는 에스테틱 샵들이 실제로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원장님들께 여쭤보면 대다수 간판을 보고 올라온 고객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권이 왜 잘못되었느냐? 에스테틱은요, 차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걸어서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블록화된 막힌 곳이 전혀 없는 상권이어야 여기서 지나가는 고객, 여기서 지나가고 여기서 사방팔방에서 지나가는 고객들이 간판을 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위치에 가버리시면 여기 앞에 있는 상권만 보고 장사를 하셔야 돼요. 내 등 뒤로 다 막힌 상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외부로 홍보를 적절하게 많이 해두지 않으신다면 되게 힘들어요. 또 한 가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큰 철로가 막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등한 두 가지의 도시가 철로로 막고 있다면 여기 위치를 선정하시든 여기 위치를 선정하시든 한쪽 상권을 포기하고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기가 만약에 다 산이잖아요. 산을 등지고 여기서 상권을 좀 아파트가 많이 발달했다고 들어가시면 여기는 막힌 상권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뒤편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철길이 막으면 고가도로가 지나거나 지하도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거를 넘어간다는 건 남의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쪽 상권 포기해버리고 여기 상권만 갖고 장사를 하셔야 돼요. 에스테틱은 실제로 트여진 곳, 아무것도 막은 곳이 없는 트여진 곳에서 장사를 하실 때가 가장 장사가 잘 됩니다. 이건 제가 가진 통계, 제가 수백 개의 거래처를 관리를 하면서 받은 피드백 중에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양쪽 사방 어디든 고객이 흔히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 정도 예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를 선정하시기 전에 창업을 앞두신 분들은 오셔야 되고 이전을 생각하시는 분도 그 전에 저를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상권과 상관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여기 찾아오실 때 저는 너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작은 샵 원장이어서 이렇게 좀 왠지 큰 거래처만 제가 관리를 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큰 거래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강력한 자본으로 서울 강남에서 오픈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마케팅 업체를 이미 끼고 있거나 홍보를 해줄 수단들 혹은 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곳들 이런 곳들을 다 적재적소에 넣어두시고 강력한 자본으로 밀려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상권 분석을 해드리거나 이런 것들도 의심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있지만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인맥들 중에서 상권 분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한번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또 크게 하시는 샵들인 분들은 거래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래처들 위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 드리는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근데 작게 시작하신 분들이 오셔서 제 컨설팅을 들으셔야 큰 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 커리어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거래처가 너무 많으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제 거래처 원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니까 그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이런 소상공인 분들,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때로는 저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또 해결을 하신 분도 많고 그렇게 극복을 하시면서 큰 샵으로 발돋움한, 제 영상에도 몇 개 샵들을 보여드렸죠. 좀 정말 작은 샵이었는데 큰 샵으로 발돋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제가 참 희열을 많이 느끼고 제가 참 저는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들이 저 하나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받으셔서 매출이 지금보다 30%, 50%, 많은 분들은 두세 배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작은 샵 원장님들이 오셔서 큰 샵으로 정말 제 컨설팅을 받고 큰 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실 때 저희 회사는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시면 20분밖에 해드리지 않아요. 제품 이야기는 나중에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나하나를 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왜 제품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제품은 이미 상용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회사를 컨택을 하셔도 제품은 좋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유독 무엇인가가 더 좋습니다. 이런 제가 멘트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더 중요한 것들은 제품을 사는 것보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건 제 경험을 사러 오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그 수백 개의 거래처를 수년간 관리하면서 얻었던 그 노하우를 한 번에 그 몇 시간에 가지고 가셔서 장사를 하시다가 제가 드리는 어떤 작은 소스들 하나로 인해서 더 큰 매출을 가져가시고 이런 제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제품을 사러 오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제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제품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우선 제 경험을 가지고 가세요.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한번 위치를 선정하시기 전에, 제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저를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산 사무실이 좀 멀긴 하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뭐 강원도, 인천, 경기 북부 지역 이런 쪽에서도 다들 오시지만 하루 제가 3-4시간 정도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이 이 먼 거리를 오신 게 그렇게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때로는 또 오셨다가 뭐 실망하고 가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정말 오길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왕이면 사업이잖아요. 우리 에스테틱을 자꾸 구멍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멍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엄연한 사업입니다. 원장님들 다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때로는 주변 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 오픈하면 좋을까요? 라고 컨설팅을 받으시다 보니까 현실에 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무료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좀 컨설팅 잘 받으시고 좀 대박나는 샵으로 키우셔서 제 길을 좀 살려주십시오.